게임을 이제 디자인하고 있고, 또 이 상품을 주로 이제 그죠? 전 세계의 재판, 그죠? 재판을 목적으로 한 그 상품에 대한 이제 라이선스를 이제 파는 것 같아요. 라이선스니까 뭐 우리 뭐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팔게 되면, 그죠? 파는 것보다는 이제 라이선스죠. 그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면허를 주는 거죠. 면허를, 상품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갤럭시라는 데가 이제 베이징에 있는 이제 중국 회사고, 이분들이 이제 원고가 소위 원고 상품에 422개를 포함하는 이 소위 원고와의 그 계약을, 라이선싱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네요. 그래서 2000년도, 2004년도까지 약 5년 동안에 걸쳐 재판매를 이제 승인하는 그런 판매 계약을 이제 체결했어요. 만에 하나 이제 계약이 이제 위반이나 있게 되면 이런 라이선싱 컨트랙 자체가 뭐 콜롬비아에 있는 미국이죠. 이 중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 계약을 보게 되면 자 승소한 사람이, 그죠? 당연하게 이제 변호사 비용을 이제 받는 걸로 돼 있죠. 또 그리고 중재위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한 판결 자체는 뭐 그죠? 관할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판결로 확정 판결 받을 수 있다. 된 거죠. 받을 수 있다. 돼 있다. 이렇게까지 앞에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앞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16일 정도의 증언을 통해서, 오래 걸렸네요. 조금 증인도 불러가지고 하겠죠. 소위 그 중재자들이. 그래서 중국 기업이 결국은 미국 기업인 EQ와의 어떤 라이선싱 계약 자체를 위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에서 판매한 그 금액, 그죠? 상품에 대한 라이선싱, 그죠? 면허 비용을 송금을 하지 않음으로써, 송금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또 EQ 게임의 이 프로그램이겠죠. 미국 회사의 게임에 그 피고 측의 이 소위 어떻게 돼요? 해적판 카운터페이니까 해적판 판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한 75만 달러 되는데, 잃어버린 이익이니까, 이익 자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정당화 된 거죠. 인정됐다. 75만 달러 된다는, 이건 누가요? 원고가 당연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거기에 22만 5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있을 거고, 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피고한테 이 모든 이 판매에 대한, 그죠? 반기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제 법원에서 명령을 한 거죠. 뭐 중국에서 해적판 하는 거야. 이제 뭐 보통 저작권 위반하는 건 중국은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재 금액, 그죠? 중재 금액과 관련된 이러한 피고의 비준수와 관련해서 지키지 않은 거죠. 지키지 않은 거에 관련해서 원고 자체가 법원화 하여금 자 이러한 중재의 결정을 판결문으로 좀 변경시켜 달라고 청원한 거죠. 한마디로 확정 판결 좀 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행 가능한 확정 판결로 해달라. 근데 사실상 이제 중재의 결정도 결국 어떻게 돼요? 사실상 물론 판결을 준한다 돼 있지만 사실상 집행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집행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무상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EQ 입장인 원고 입장에서는 자 이제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공식적인 송달을 시도했고, 또 미국의 그죠? 미국의 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이제 한 거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이 개입돼 있고,
또 이 국제협의안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당연하게 송달하는 당사자가 당연하게 중국 만다린어 문서를 번역을 해서 그 문서를 중국 정부한테 송부하도록 돼 있고, 또 법원을 통해서, 그죠? 법원을 통해서, 해당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하고, 그것이 이제 해당 베뉴 같으면 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이제 한다든지 해서 그 밑에 있는, 그죠? 기업에 혹은 기업이나 경영한테 법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원고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다 한 거죠. EQ 입장에서 원고를 책임을 다 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EQ 입장에서 뭘까요? 원고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송달도 갤럭시 베이징 대리죠? 에이전트가 대리를 통해서 해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송달도 하게 되고, 또 수신, 그죠? 확인, 국제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송달하게 되는, 앞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법원을 하여금 자 이러한 그 송달 방법이 우리가 적절했었다라고 좀 간주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적절했었다, 간주해 달라. 여기서 쓰는 말이 님이 처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다. 이런 원고의 이런 노력과, 그죠? 송달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 자체가 결국은 그런 중재 금액을 확정시키는 원고의 어떤 청원 내용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이 법원의 그 내용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고,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또 이 재판 비용과 관련된 9만 원 달러, 그죠? 9만 5천 달러의 비용까지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앞에하고 똑같게. 그래서 원고가 이제 그런 변호사 비용을 달라는 그런 신청 내용 자체는 국제 우편물로 이제 우성이 송달이 됐네요. 그리고 또 송달이 된 거고, 또 이제 등기 우편물로도 송달이 됐다. 이게 확인된 거죠. 확인됐다. 하지만 갤럭시 입장에서 뭘까요? 그 받고도 갖고 나서 뭘까요? 이제 제한된 그런 출두를 한 거죠. 내가 이게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있는 게 한 번이기 때문에 원타임이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한 번씩 가면 되죠. 그러니까 리밋 어피런스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건 맞다. 그러니까 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민사 소송법에 따라 당연하게 리밋 어피런스 당연하다. 그래서 피고의 이런 관할에 대한 그죠? 반대를 한마디로 웨이브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유보한다든지 포기하지 않았다. 갤럭시 입장에서는 뭘까요? 법원이 이제 인정한 것으로서 갤럭시 피고의 이 관할에 대한 반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not waive라는 거 어떻게 해요? not waive라는 건 한마디로 waive란 말은 이제 유보하다, 그죠? 포기하다, 그죠? 포기하지 않았다, 그죠?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갤럭시 입장에서 뭘까요? 그러한 피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이 신청을 받은 후에 이제 법원에 출두하게 되고, 또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거죠. 불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연방 지방법원 자체에서는 자, 관할이 없다. 어떤 경우에 피고 자체가 이 정부, 공식적인 정부 이러한 송달 방법이죠. 해구 협약에 따른 공식적인 정부 송달 규정에 따른 이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송달이라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연방 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다툼을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뭘까요? 한마디로 관할이 없다죠. 관할이 없다. 근데 앞에 번은 어떻게 됐어요?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페어니스라든지 뭐 그런 또 액션 노티스라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올림피아 이 코트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 원고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뭘까요? 여기 똑같은 케이스지만 이분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연방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런 이러한 중재금액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 자, 이러한 연방 중재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재 이 금액에 대한 금액을 확정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죠? 청원에 대한 송달을 규정하고 있죠. 당연하죠. 송달 문제죠. 하지만 이러한 법이죠. 이 법령 자체는 한마디로 미국의 지역의 시민이 아닌, 그죠? 시민이 아닌, 주민이 아닌 해외 당사자에 대한 이 송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원에서 뭘까요? 여기에 제시된 것과 좀 다른 상이지만, 그죠? 상이지만 주로 이제 이러한 공정성 문제를 이제 공정성에 대한 원칙으로 이제 앞에 똑같죠. 공정성 원칙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재 심판과 중재 절차와 관련된 문제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송달 방법의 우리 하자를 어떻게 보면 좀 면책시키는 하자는 좀 이제 완화시키는 약간 릴렉스는 되죠. 릴렉스라 했죠. 여기는 익스큐즈라는 말로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펜콜 그들이나 불가리아 초에는 똑같이 나왔네요.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해피 증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페어니스라는 것을 우리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국제협약에 따른 이런 송달 방법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이제 자국민 회사에 모인 회사에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떤가요? 이러한 사업의 행위죠. 사업의 행위와 관련된 이런 선의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경향이 있다라네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집중은 굿페이스 쪽으로 할 그죠? 의향이 있다. 그건 뭘까요? 굿페이스란 선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 우리가 뭘까요? 통지에 대한 합리성 문제. 여기는 굿페이스와 하나는 reasonableness 같아요. reasonableness 두 가지가 있죠. 앞에서 뭘까요? actual notice와 뭐예요, 여러분들? fairness.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올림피아는 우리가 룰이 뭐예요? actual notice와 뭐였어요? fairness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판결문은 good faith와 reasonableness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이제 다른 거지만 서로 이제 유사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양쪽을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부분은 두 가지 골라내고 뒷부분 두 가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그죠? 어떻게 돼요? 직접 위반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카운터피팅은 해적판이라고 해요. 해적판인데 주로 이제 이런 지적 재산권을 이제 위조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 손해배상 그죠? 중재 금액에 대한 그런 의도적인 어떤 비준수 이런 것도 이제 중국 정부 지금 중국의 케이스에서 보인다는 뜻이죠.
이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앞에 보면 뭘까요? 불가리아